자, 어제 그 중국 AI 딥시크에 대한 충격으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죠. 엔비디아는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시총이 800조가 증발됐다고 합니다. 야, 그런 가운데 이 양자 컴퓨터 쪽도 이 중국 딥시크 쇼크에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가운데 리기티 컴퓨팅도 분명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4% 정도 넘게 하락을 나오긴 했지만 다른 또 AI 반도체 쪽 이 섹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가를 방어하면서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양자 쪽이 왜 AI 쪽의 하락폭보다 그래도 주가 방어를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도에 대한 타점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또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많은데 제가 또 어렵지 않게 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 앱스토어를 보면요, 이게 왜 갑자기 딥시크가 뜨게 되냐면 이 앱스토어 차트에서 챗 GPT를 제끼고 1위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앱스토어인데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딥시크가 1위를 해 나가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딥시크 AI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저렴한 비용.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나 현재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나가면서 AI 쪽에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지금 미국의 이런 AI 기술들을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굳이 좋은 반도체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또 우려와 공포 심리로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2024년도 6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 유명 VC 세콰이어가 AI 850조 정도 돈을 쓰는데 정작 돈을 아직도 하나도 못 벌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비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30% 가까이 폭락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리기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그때 그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때 보면요, 2024년도 6월에 별다른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 쪽은 상승을 이끌어냈고, 그런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11월부터 양자 쪽에 대한 상승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AI 쪽 반도체 쪽에 또 위기가 왔다라는데 리기티 컴퓨팅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양자에 대한 집중도, 양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급의 기대감, 그리고 양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더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걸 하나 또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마크 앤드레센이 이 딥시크는, 이 딥시크 기술 아론은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이게 뭐냐면요, 소련이 1957년도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소련이 갑자기 이런 인공위성을 쏠 기술력이 있다고? 충격을 받게 된 미국이 1958년도 1년이 지나자마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이 우주기술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69년도에 달 착륙을 바로 시켜버리죠. 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면 아마 AI 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와 비슷한 인공지능에 대한 조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업계 반응은 절대 중국한테 지면 안 된다, 지금 기술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앞으로 해 나갈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도 만약에 첫 번째 대응은 우리도 그냥 반도체에 돈 적게 써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할까? 두 번째로는 아니면 중국이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더 투자를 해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 할까? 이 두 가지의 이제 스탠스로 저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미국은 분명히 후자, 그냥 기술을 압도하고 돈을 더 투자하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미국은 항상 그래왔고 항상 세계 1위여야 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존심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존심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에 지는 일은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양자 쪽에 왜 이게 또 기회일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반도체, 지금 이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최신 반도체 칩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최근에 중국 수출 규제로 H100이라는 기술, 이런 반도체 칩이 수출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딥시크가 H800이라는 예전 칩으로도 이렇게 성능을 구현했다라는 건, 이제는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양자 쪽에 대한 기술이 앞으로 AI에 대한 선도주자로 나설 확률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이 양자 쪽에 또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리게팅 커뮤니티는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타점을 볼 때,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 구간에서 한 번 더 알아야 되는 건, 어쨌든 주가가 일단 급락에 나왔고 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야, 그럼 네가 지금 이런 말한 대로면 AI는 양자 쪽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시장 자체가 빠지면 어쩔 수 없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어떤 주식이든 간에 상승에 대한 파동은 총 5파동으로 이루어진다. 5파동, 그리고 A, B, C 조정 다음에 또다시 상승에 대한 5파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최근 리게팅 컴퓨팅이 고점을 한번 나타냈고, 그리고 나서 이 젠슨왕의 발언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오는 단계에서 제가 A, B, C 조정이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 A, B, C 조정에 대한 이 비고점은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조정은 이미 끝이 난 거다. 그러면 새로운 파동이 앞으로 시작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에서 제가 매도를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기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데 고점을 높이는데 오히려 RSI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게 어떤 종목인지 몰라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만 아는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인 아직 고점에 대한 5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비중 조절에 대한 분할 매도 관점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리게팅 컴퓨팅을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마인드셋,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게팅 커뮤니팅, 지금 뭐 우리가 구름대를 보더라도 아직 구름대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구름대 아래까지 막 떨어진다 하더라도 구름대를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우리는 타점 위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딥시크에 대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리게팅 컴퓨팅에 대한 타점, 그리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실시간 장중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도에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리게팅에 대한 대응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2011-9671로 저에게 리게티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네,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이런 장중 나오는 실시간 타점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 정말 AI 쪽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또 양자 쪽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 공부가 필요한데,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잡아 나갈 거고, 정확한 타점은 이게 어떤 종목인지 몰라도 사실 차트 분석만 하더라도 타점을 잘 잡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종목 분석을 잘해도 타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양자 컴퓨터 쪽에 대한 공부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리게팅 컴퓨팅에 대한 공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하나도 몰라도 이 차트만 보고 이거는 저점이다 고점이다 분명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법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꿀통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또 저희 단체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인드셋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이 딥시크 AI 현재 이거는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그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링크냐면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이 뭐 리게티에 대한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 설문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고, 혹은 리게티 컴퓨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다 들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 드리겠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리게트 컴퓨팅을 제대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걸 인지를 하는가, 그리고 단기 고점이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타점을 내가 어디서 잡느냐, 그 타점이 이 파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그리고 고점과 저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재료라는 게 과연 양자 컴퓨터 쪽에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또 본 시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벽 시장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갈 거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최대한 빨리 또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문자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떤 시간이라도 연휴 동안 언제 보더라도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2025년도는 다들 부자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